예,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 맡은 이용철입니다. 원래도 저한테 박수하는데 저기 영화는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저도 한 몇 년 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아마 뭐 즐겁게 보셨으리라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방금 보신 그 기와 연출하신 감독님 그리고 그 출연명과 실명이 같죠 두 분 다. 그래서 그 배우분 두 분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기와 감독한 문재용입니다. 네, 기아에서 희용 역할을 맡은 홍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와에서 승철 역할 맡은 백승철입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한테 영상 자료는 굉장히 좀 뜻깊은 장소입니다. 제가 영상 자료원 예수의 전당이 있을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영상 자료원이 예수의 전당에 있었었는데, 저는 학교를 안 가고 도시락사 두고 영상 자료원을 슈팅을 했어요. 영상 자료원 바로 밑에 저희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화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 영화가 거의 다 이제 필름으로 상영할 당시여서 이제 영상 자료는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영화 김서동 감독님의 돈이나 김기현 감독님 하녀 같은 작품 보면서 굉장히 영화 감독으로서의 꿈을 키웠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덧 이렇게 자라가지고 제 영화가 영상 자료에서 상영이 되고 또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지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영화를 좋아하면 평론가가 되고 학교를 빼먹고 영화를 좋아하면 감독이 되는 건가요? 네,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썰렁한데 죄송합니다. 그 감독님 단편 때 되게 외국에도 초대가 될 정도로 유명한 단편이 한 두 편이 있는데, 49번째 면회라는 단편과 Sit and Go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둘 다 가족하고 관계된 예. 이야기고, 이번 작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족과 관련된 영화인데 왜 이렇게 영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네, 제가 제 영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뭐 주인공이 아버지가 없던지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실제로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 만들면서 내가 영화 만드는 게 내 정신 치료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어느 순간 제가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아버지가 없는 주인공이 나오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보다 지금은 아버지와 없이 산 시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또 아버지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의 부재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언제까지 제 이야기에 온전한 가족이 다 등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게 뭐 그렇게 병적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치료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좀 뭐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이런 걸로 좀 치유나 좀 그런 건 됐는지요? 예,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희한한 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누님 두 분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누님이나 어머니가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서 더 슬퍼질까 봐 저는 오히려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저는 제 영화 속에서 계속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it and Go라는 영화는 도박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형과 아우에 관련된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저
두 분이 출연을 하세요. 거기에 또 거기는 되게 밉상 커플 조연녀 쪽에서는 그렇죠. 주연은 아니고 예. 근데 거기에서 인연으로 계속 이 작품을 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분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아니 이쪽 음, 말씀. 그 기억이 안 좋았다면 다시 출연하라고 했을 때 안 했을 텐데요, 그렇죠? 예, 되게 그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덴고라는 작품을 그 옆에 계신 그 형님이 되게 우연한 자리에 만나러 갔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 작품을 사실은 준비했던 게 아니고 어떤 한 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권 하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는데 이게 현장에서 저희 둘이 이렇게 어울리고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계신 우리 문정인 감독이 형님 두 분이 이렇게 모습 가지고 영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냥 의뢰 감독들이 하는 얘기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려니 말았어요. 근데 중간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면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형 살을 좀 빼셔야 된다 그래요. 알았다고 뭐 준비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준비를 해서 제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또 갑자기 나면서 화가 나네요. 참고로 저는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몰입을 하게 했던 게 두 분이 무슨 만담 커플처럼 이렇게 말 주고 받으시는 게 이렇게 일부러 짜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되게 뭐 친한 분들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관계인지 백승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고요. 뭐 하여간 가깝게는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럼 영화를 찍기 전부터도 아시는? 예, 대학로에서 같이 공연을 통해서 예. 서로 작업을 했고요.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친근감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찍으면서 되게 즐거웠겠네요. 친한 분들이. 아니 별로 즐겁진 않았고요. 그냥 별로 즐겁진 않았는데, 아니 저는 즐거웠습니다. 저는 즐거웠는데, 이용 씨가 많이 힘들었죠. 저는 즐거웠습니다. 저만 빠져나가는 저 역시 즐거웠습니다. 영화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두 분이 하는 그 만담처럼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저는 오히려 뒤에 가면 그게 조금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더 많이 못 보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이미지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뭐 본 게 아주 옛날은 아니고 2013년, 2015년에 아마 봄 되기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영화의 첫 이미지를 기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극장에서 본 거는 그냥 그때 보고 그냥 이제 스토리나 몇몇 줄거리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첫 장면이 아지랑이처럼 된 장면인데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봤는데 벌써 기억을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첫 번째 보면 왜 도시에서 이렇게 번잡한 데에서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기와 현상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엔딩에 나오는 그 비어 있는 거와는 되게 대조를 이루어 주어서 첫 번째 그런 거와 뭐 엔딩 연결해서 그런 이미지 연출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문 감독이 기와에서 그냥 어떠한 장면만 뽑아서 이 영화를 설명하겠냐 그러면 저는 맨 마지막에 빈 공간만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들이 다 기화돼서 사라져버리고 그 공간만 남아있는 그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에 그 안에 그 빈 공간 안에 관객들이 그 안에 그 자신과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안에 넣고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가져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오히려 그거가 거꾸로 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넣어 주신 거예요. 이 영화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사의 힘이 되게 큰 영화고 그 대사가 되게 사실적이지 못할 경우에 좀
좀 힘이 확 빠져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뭐 이렇게 그쪽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들 뭐 네. 그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하거나 잘 모르는 것들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막 내뱉으시고 본드 본드는 아니고 그 가스 가스, 이런 예. 것도 그게 리얼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걸 뭐 실제로 예. 그 이빨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되게 리얼하잖아요. 예. 그런 게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거죠. 예, 요즘에는 뭐 저 좋은 약들이 많아서 뭐 가스 불고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스 부는 친구들이 많았죠. 가스랑 본드 부는 친구들이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 경우는 아니고요.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자라난 곳이 이제 서울 이제 외곽 지역인데 그쪽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텃세도 심하고 이렇게 깍쟁이 같은 서울 사람들 이미지도 아니고 이렇게 그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자리 잡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조기축구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조기축구 모임에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인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예를 들자면 뭐 정기권이나 노가다 뛰거나 경마장에서 배팅 매니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기와에서에 나올 만한 분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면서도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 그 연기를 했던 홍희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저는 사실 40대 남자가 그 가스를 하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런 연기를 어떻게 지시를 하셨던 거죠? 네, 참고로 학교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을 연기로 해낸다는 부분들이 많이 힘드네요 오늘. 네, 힘들어요. 아니 네 힘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안 해본 부분들이라 서로 근데 저희가 그 기화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옆에 계신 형님도 그렇고 또 오늘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주 만나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가끔 문 감독이 저한테 형 나 글을 못 쓰는 것 같아 이러는데 저는 그 기화 시나리오만 받았을 때 글을 되게 잘 쓰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며칠 있다 보면 그대로 옮겨져 있고 또 며칠 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뭐 다음 거 나올 때는 또 옮겨져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준비했던 그 대화했던 그 시간들이 아마 그대로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좀 특이한 경우 저희는 영화 들어가지 한 8개월 전부터 매주 수요일 날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촬영이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8개월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이 영화가 관람 불가인 줄을 기억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억으로는 그냥 나중에 가족이 다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이 영화를 제가 집이를 다시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관람 불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관람 불가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노출 장면 때문에 아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요. 그래갖고는 그런 얘기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영등위에 이제 심의를 넣을 때 제가 원하는 등급을 심의를 넣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저 관람 불가로 심의를 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저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어린 친구들이 보면 좀 이해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솔직히 그 제가 촬영하면서 그 가스 부는 장면은 영화 그 장면 촬영하기 직전까지 이 장면을 직접 보여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청소년들이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그 청소년 관람 불가를 받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물놀이를 하시다가 이제 아들을 보고 이제 서서 이렇게 노출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는 좀
놀랬죠. 놀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런 장면을 찍는 게 극장에서 트네 이랬는데 어제 다시 볼 때는 아래 부분을 안 봐주고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 다른 장면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 아들을 볼 때 그 어떤 표정을 지으셨던 게 어떤 말씀의 결과였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이 급표정을 보셨군요. 되게 추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문 감독님한테 설득 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데 이제 그 대화 중에 충분히 뭐 오랜 시간이라고 아주 오랜 시간이 아니라 몇 마디 나누면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저 역시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아들에 대해서 모든 걸 그러니까 아들하고 한 번도 흔히 말하는 아버지와의 목욕도 가보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뭐 부끄럽고 이런 그 상황에선 그 아들만 보이는 그리고 그 아들의 뒷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도저히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감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그 참고로 저 홍영 배우께서는 실제로 26 아들이 있습니다. 예, 일찍 저 장가를 가셔가지고. 예, 저보다 저희 아들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하여튼 그 연기 얼굴은 정말 수상해도 될 정도로 감동적인 연기더라고요. 어제 다시 보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영화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좀 과감한 면이 많아요. 이 영화가 그런 노출 장면 그걸 뭐 이렇게 그렇게 이슈화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사실 독립 영화 입장에서는 뭐 개봉할 때 상영 시간 횟수도 고려해야 되고 하는데 이 영화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2시간을 넘기죠. 그 개봉 극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2시간 넘는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아니고 이게 그냥 한국의 독립 영화인 게 128분인가 7분이잖아요. 예, 8분. 그 영화 필름으로 찍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HD. 필름 버전이 있다고 그럼 잘못된 건가요? 아, 연등의 자료에는 그래 돼 있던데. 제가 모르는. 그런데 그런 상영 시간도 보통 개봉을 생각을 하면 되게 좀 감안을 했을 텐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8분이라는 시간은 그 마지막에 이 영화를 이렇게 바친 그 타르코프스키가 자주 했던 시간이 희생이나 네. 노스텔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시간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감히 그런 네. 꿈을 꾸었던 건가요? 아니 저는 처음에 기화를 기획하고서 촬영을 할 때 네. 제가 이 영화를 몇 분에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화가 원하는 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영화가 나올 것이고 4시간이면 4시간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편집을 해서 필요한 만큼 붙였는데 3시간이었으면 3시간짜리 영화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 영화는 제작자가 저였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별로 그렇게 시간으로 다 해보고 싶지 예, 않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보면 그 에필로그로 보이는 그 모든 게 사라져 있는 공간들이 한 번씩 다 훑어 지나가게 되고 그거는 영화를 찍던 도중에 찍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뭐 경찰서 장면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찍는 게 빈 공간. 그러니까 카페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찍는 공간이 그 빈 공간. 근데 대체로 보면 이 영화가 여름에 찍힌 게 알 수 있잖아요. 2013년 여름에 찍은 걸로 알 수 있는데 그 에필로그로 나오는 장면 사이에 딱 2번 정도 삽입되는 장면이 2014년 초겨울이잖아요. 근데 그 2014년 1, 2월로 침착되는 그 계절 장면이 늘 따로 그러면 영화 촬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따로 배우를 부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눈이 올 때를 맞춰서. 근데 왜 그 장면에서 저기 손민지 씨와 백진철 씨는 나오는데 아들 역할과 그 어머니 역할 분의 겨울 모습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아들과 어머니는 이미 이제 그걸로 그들의 이야기 끝난 거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가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 승철은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리고 저 희용은 닭이 되어 닭으로 환생하여 연소를 쳐다보고 연소는 끝까지 남아서 아, 그게 그런 예, 의미였군요. 예,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이 영화에는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다니는 씬은 없고 네다섯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예. 뭉쳐서 즐겁게 다니잖아요. 예. 계속 그렇게 하다가 혼자 시골에 가서 웬 폐가 앞에서 혼자 연기하시려니까 조금 울적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추웠습니다. 네, 일단 되게 추운 날이었고요. 뭐 어디 잡았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막 차도 미끄러져서 그때 감독이 죽거나 정말 그랬죠. 사고 나서 큰일 날 뻔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외롭고 자시고 뭐 느낄 수도 없이 그냥 뭐 정신만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감독님과 배우분과 촬영 이렇게 예, 간소하게 최소한 스텝만 갔다 예. 거군요. 예. 그 송민희 씨 혼자 연기하는 예. 그 장면은 정말 쓸쓸한 느낌이 예, 그 장면에 들- 좋았죠. 들더라고요. 예. 그냥 해피엔딩 과감하게 해볼 만도 한데 예. 그런 건 안 하셨더라고요. 아니 저는 예. 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그 시사회 끝나고 나선가요? 예. 어떤 남성분이 예. 그 중년의 남성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영화 끝나고 나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아니 왜 그 맨 마지막에 여주인공 손이라도 잡아주지 왜 그걸 가만 놔뒀냐고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신의 연수는 어디 있니? 아, 그분은 그러기를 원했었던 예, 거군요. 예,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오케이. 그 이 영화에 보면 그 실제 그 공간과 촬영한 곳이 일치를 하는 거죠. 그 끝에 통영 그렇죠. 그 예. 사이 적성인가요, 거기가? 그 어디예요? 그 연천 주로- 쪽이죠. 주로 촬영지는 연천 쪽. 아, 그 근데 전라도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아.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건데 거의 다 촬영은 연천 쪽에서. 그럼 실제 이렇게 그 이동에 따라서 촬영하신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통영에서 마지막에 통영에서 촬영한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천에서. 아, 예. 연천이 예. 주 예. 촬영 연천하고 지역이었나요? 강원도. 예. 아,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서 찍은 게 아니었군요. 예. 예. 저는 그 적성면 무슨 뭐 이렇게 행정관 이렇게 군청인가 뭐 예, 나오길래 예. 거기서 찍은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예, 예. 아니었군요. 그 저는 이렇게 뭐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걷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실제 로드무비는 되게 좋아하지만 걷는 거는 절대 안 하는 성격인데 이제 학교가 서울에 있고 직장이 서울에 있고 이제 부모님이 지방에 저는 사시기 때문에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나 이렇게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나면 바깥에 보이는 풍경들이 있어요. 네. 그 전형적인 한국의 풍경들이 있는데 되게 내려서 걸으면 참 좋겠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내려서 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걸 대신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터미널 같은데 아니면 역 같은 데를 쭉 내려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대리로 경험하는 걸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던데 그런 정서는 로드무비의 어떤 전형적인 정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로드무비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 그 제가 항상 그 인터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배창호 감독님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서 저도 꼭 나중에 영화 감독이면 배창호 감독님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고래사냥이나 안녕하세요 하느님 같은. 예, 그래서 저도 무의식 중에 그런 그 배창호 감독님이 그 촬영을 할 만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촬영지 같은 것도 제가 다 다녀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 배창호 감독이 제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갔던 감독이어가지고 제 대학교 다닐 때 고래사냥이 전국에서 1위하고 이랬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다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로드무비가 이렇게 겹쳐졌어요. 어떤 거냐면 뭐 여름에 찍은 고래사냥 느낌이라는 생각이 사실 그 인물 네. 구성도 되게 좀 비슷한 것도 있고 한국 영화로 치면 이제 여름에 찍은 고래사냥 같아 뭐 그런 계절로 치면 사실은 바보선언하고 되게 비슷한데 정서적으로나 어떤 인물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고래사냥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로드무비 중에 하나인 그 기타노 다케시의 그 기쿠치로의 여름이라고 그 거기서도 보면 자기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되는 어떤 남자와 꼬마가 이렇게 한여름 동안 이렇게 길 가면서 벌어지는 영화가 있어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는데 잘 안 모르는 영화인가요 요즘은? 하여튼 기쿠치로의 여름이라고 제가 되게 예전에 부산영화제 야외상영관에서 벌벌 떨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 작품인데요. 그 두 영화가 되게 오버랩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제가 첫 번째 볼 때는 네.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어제 이렇게 이걸 준비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감독님이 배창호 감독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그런 게 통하는 느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그 뭐 이렇게 제 말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관객분들한테 이제 몇 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고 뭐 어떤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첫 번째 질문하기가 원래 좀 그렇죠. 예, 갑자기 제가 질문 드리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이 영화가 저는 좀 제가 유일한 불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영화가 마지막에 가면 너무 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되게 달관한 듯한 되게 세상을 되게 뭐 설렁설렁 사는 듯한 그런 두 아저씨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들어오고 그 다른 여자가 들어오고 어머니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너무 울리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심파에 근데 저는 심파는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심파를 되게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뭐 저는 이야기 구조상에 심파가 꼭 필요하다면 저는 심파를 그렇게 부정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처음에 비해서 너무 끝부분에 가서 심하게 울어서 저도 어제 엄청 울었거든요. 제가 엄청 잘 우는 편이어서 막두번또 보면서 또 막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막 울면서 막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 자꾸 울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울린다 뒷부분에 가서 사람을 그래서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이렇게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아니 뭐 저는 저 이영재 평론가님 울리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그 이들이 가는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끝 안에서 이들이 나중에 각자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심파 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전 이 영화에서 화면도 가장 화창하고 밝고 그 이 희용이 죽음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영화가 보여지길 바랬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목이 기화라는 표현을 워낙 우리도 잘 안 쓰기도 하고 한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처음 이 영화를 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아들의 이름이 기화구나. 그래 나중에 또 부인의 이름도 기화고. 근데 이 영화를 한번 더 보시다 보면 기화와 관련된 대사를 계속 해요.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윤회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혼자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인생은 돌고 돈다. 그런 것들이 다 기화와 관련된 대사들이잖아요. 그거는 다 감안을 하시고 다 그렇게 일부러 사이사이에다 넣어두셨던 건가요? 그래서 그 연소의 이름 정할 때도
기화하고 연소의 공통점을 좀 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음. 연소화라는 이름을 지었었던 거고요. 그 기화가 그 물이 기화돼서 사라지면은 어딘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찢기고 했지만 이들은 이 가족 하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기화돼서 모두 사라진 것 같지만 정말 사라지지 않는 그 무언가는 우리 가슴 속에 있구나. 나한테도 있구나. 그런 예,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전달이 잘 됐으면 네. 하는 게 감독의 마음이겠죠, 그죠? 예, 뭐 질부터 좀 받아볼까요? 예, 이 앞으로 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작품 잘 봤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약간 전반적으로 느낌이 되게 따뜻하게 그 인상을 받았는데 그 몇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 특히 봉고차 미는 장면이나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되게 지금 시대 때 더 와닿는 것 같고, 근데 그 배우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이 가게 되고 약간 그렇게 호감 있게 봤는데, 한 가지 약간 좀 색다르게 본 게, 약간 이게 뭐 꼭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 여배, 그러니까 연서를 다루는 그 연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질감이 드는 게 약간 다방 레지로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오히려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상주랑 그런 뭐 구강성교 하는 그런 게 이 장면이 껴 있는데, 오히려 그 노출씬, 뭐 남자들이 노출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따뜻하게 봤어요. 근데 그 여배우 같은 그런 씬이나 아니면 또 남자 캐릭터들이 되게 따뜻한 사람 같으면서도 약간 뭐 기화랑 그 연설 둘만 내비두고 약간 뭐 그런 상황 설정이라던가 이런 게 약간 좀 묘하게 약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흘러가진 않지만 로맨스로 순수하게 가지만 약간 좀 되게 그 따뜻한 그 낯인데 되게 약간 어두운 게 뭔가 공존하는 것 같이 약간 봤는데, 그런 게 좀 색달랐는데 약간 그 뭐 그런 부분이 약간 되게 의도적인 건지 약간 좀 그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잘 음. 그 핵심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그 장례식장에서 다방레지를 불러서 구강성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영화 속에 어떻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장면을 넣은 것은 정말 인간이 얼마만큼 인간을 저렇게 그 아주 바닥까지 몰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에서 연소라는 인물은 본인을 어떻게 다루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어렵고 좀 무거운 장면이었지만 그 장면이 꼭 필요했고요. 그 희용이 그 자기 아들한테 그 연소를 이제 해서 이제 그 관계를 갖게끔 이렇게 한 장면도, 희용은 그 본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제대로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또 이 기화와 연소는 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은 로드무비가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니고, 한국에 요즘 스릴러나 뭐 남자 영화 이런 것들이 대세다 보니까 뭐 로드무비가 많이 안 나오는데, 80년대만 해도 로드무비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원형적인 작품이 그 산포가는 길의 70년대 작품이잖아요. 그게 그 인물의 구조가 되게 80년대에 많이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꼭 한 명 붙는 여자, 남자 두세 명이고 한 명 붙는 여자는 항상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어떤 뭐 필연적인 것 같지는 않고, 정서적인 구조상으로 계속 그 세트를 구축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아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창호 감독의 영화나 그런 영화를 좋아하셨던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이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 답변이 감독님 말씀이 됐는지요? 예, 예. 영화에 잠깐 출연한 연기자고요. 예, 수정 배우시. 제가 예전에 영화를 이제 보다가 오랜만에 되게 다시 봤는데 그 기화라는 제목이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윤회나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가스도 이제 기화가 되고 그 도박을 했을 때 그 막건도 이제 잃어가지고 돈도 다 날아가고 그 막건도 이제 뭐 기화가 되고 이제 그 표도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저기 그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찍으셨잖아요 이제 영화를. 근데 그런 만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신 만큼 되게 재밌는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분들한테 여쭤볼까요? 예. 예, 그게 낫겠죠, 그죠? 예. 머리가 안 좋아 다 잊어버렸어. 아니 사실 좀 아까 끝나자마자 둘이 잠깐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 영화가 이렇게 짠한 영화가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요 1년 사이에 둘이 철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짠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아까 중간 중간에 오랜만에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어느 때보다 좀 짠하더라고요. 질문하시는데 저분이 참 연기는 잘하시는데 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재밌는 일 많았죠. 특히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에서 경기 북부 지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통영을 내려가는데 통영에서 이제 그날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둘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제작부에서 먼저 와서 식당도 섭외를 하고 그 우리 촬영장 섭외를 해야 되는데 늦게 오더라고요. 우리 해안가 쪽으로 한번 우리가 먼저 둘러보지요 하다가 그 기화가 제 아내 그러니까 엄마 기화랑 만나는 그 식당도 우연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딱 멀리에서 찍기도 좋고 들어간 김에 물어봤더니 아주 우리가 묵을 숙소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랬고 저희는 이 영화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가는 데마다 아주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근데 딱 거기까지여가지고 그 해에 개봉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한 번은 그 통영에서 그 형님이 그 경기 북부에서 뭘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놓치고 온 게 있어서 그 저녁 먹기 전에 이제 하나 씻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또 술 취한 아저씨 항상 그런데 지방 가면 계시잖아요. 하얀 런닝에 술 취하셔가지고 쓰레빠 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은 못 왔는데 이제 일요일 날 온다는데 저희 조연출하는 그 기태기가 그분을 이제 데리고 저쪽 구석에 가서 저랑 그 현준이랑 둘이 바라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줄거리를 다 얘기해주고 앉아 있더라고요. 현준이가 뭐 하시는 거야? 그냥 조연출이 착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그분이 저희 저녁 식사를 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힘들어도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조연출한테도 너의 인내력은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아까도 보니까 자막 올라갈 때 보니까 식사제공.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건. 형님 말씀대로 저도 잊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 시간이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오래되기도 했죠, 그죠? 그때 제 기억에는 그때 개봉도 이제 촬영 끝나고 한 1년 후에 개봉하는 거라서 그때 개봉할 때 이제 시사할 때도 1년 지났다고 옛날 얘기 같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몇 년이 또 올랐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말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상하게 관객들이 조용하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독립 영화 되게 많이 보게 되고 저는 상업 영화도 보고 독립 영화도 보고 아주 극장 다니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2년 전에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저도 참 머리가 자꾸 아까 머리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저도 지난달에 이 영화 집이 이야기 듣고 저도
저도 이 영화 제목을 까먹은 저 자신을 보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천화라는 영화를 또 봤는데 저는 천화를 하라는 줄 알고 했는데 기화를 말씀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까먹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 관객들한테 이런 영화 보세요 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그렇게 제목을 까먹는 걸 보고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었죠. 저도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관객이 어느 정도 그런 작품이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재밌게 봐서 근데 관객이 너무 안 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다시 자료조사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고 한국에서 독립영화를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인연이는 인연이죠. 그때 그렇게 본 작품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옆에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참 그런 인연이 참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이 영화를 또 다시 보면서 웃고 울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대체로 처음 보셨을 텐데요. 뭐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좀 좋게 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독립 영화 이렇게 상업적인 그러니까 뭐 몇십억짜리 영화가 아닌 상태에서 영화를 찍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다음 영화 작업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뭐 좀 들어보시고 그 작업이 좀 완성이 돼서 그 영화도 언젠가는 볼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한테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배우분들은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가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도 이제 다음 작품은 그 가족 이번에도 가족 이야기인데 이제 좀 색다른 가족이에요. 그 스님들 얘기입니다. 그 조그만 그 암자에서 벌어지는 스님들 이야기를 지금 시나리오가 나온 상태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제작비가 준비가 되면은 올 겨울부터 촬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목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예, 제목은 구르는 수레바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영화가 관객이 많이 안 드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영화를 잘 봤다고 보셨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불법 다운로드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 시작할 때 저희 문정현 감독이 솔로였습니다. 솔로였고 그래서 쉽게 자기가 혼자 살고 있던 전세를 빼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생기더니 그래서 아이가 보이는 건 하나 안 보이는 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저 볼 때마다 가끔 기분 나쁠 때는 빨리 전세 찾아달라고 이렇게 짜증내고 이래서 저도 좀 빨리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대구에서 공연하다가 좀 중간에 그래서 좀 늦게 왔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내려가야 되고요.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좋은 영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게 보이는 오랜만에 보는 저희 같이 했던 동료들도 있고 이게 즐거웠던 시간이고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형님하고 촬영할 때 몰랐던 거 한 요 사이에 느끼면서 되게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많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와 평생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는 작품 되게 기억하면서 좋은 배우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기 돈 벌어서 저기 이쪽 영화에 투자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왜 열심히 돈 번다고? 방 하나는 찾아줘야지요. 애가 자꾸 늘어서 돈 버는 거 자랑하고 그래. 아니 죄송합니다. 예, 뭐 영화 오래간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참 진짜 다시 찍읍시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고 열심히 남들 다 열심히 하니까 정말 잘하는 배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